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희입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다행입니다. 장 초반에 하락폭을 모두 다 축소하고 코스피는 0.4% 상승 전환, 코스닥은 0.04% 약 보합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시장 점검하고 5장 대응 전략 세워봐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들 중심으로 또 빠르게 피드백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현 시점에 저는 투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주 이번주 조정 나왔던 요인이 뭔가요? 결국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해가지고 시위가 확산이 되고 있고 민심의 이탈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퇴위 이런 운동까지도 같이 나타났었죠. 그러한 부분이 격화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니까 어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시각 장 마감 이후에 오후 4시경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대책을 내놨죠.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백신 빨리빨리 맞추겠다. 두 번째, 봉쇄를 하더라도 봉쇄를 최대한 빨리 풀겠다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이 부분이 깊어질 거다 하는 우려감이 일정 부분 완화가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일정 부분 하향 안정화되고 그로 인해서 외인들이 연이틀 들어오고 이러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를 중심으로 0.4% 먼저 강세, 반면 아직까지는 코스닥 좀 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상대적 약세지만 그래도 충분히 사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보시면요. 거래소 상승 이후에 13선 종가 기준 깔끔하게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빠진 이후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간 조정 상황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오히려 트레이더스 마켓이라고 해서 매매하기는 또 좋은 타이밍 이런 부분이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점검을 해 나가고 있고요.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이 3,100억 샀지만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이런 모습이고 어제 1,800억을 샀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1,000억 가까이 팔고 있기 때문에 치고받는 흐름 자체가 좀 전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인들 다시 한번 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금융주나 경기 민감주나 이런 쪽으로 바스켓으로 좀 담는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2차전지라고 보고 있고요. 2차전지의 조정 폭이 좀 더 깊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친구가 쉬어갈 때 올라올 수 있는 반도체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힘을 내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일부 아비코전자를 중심으로 한 DDR5 관련주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데 상승 탄력을 키워가지는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가 될 수 있다 하는 기대감에 강하게 올라왔었던 이런 화장품을 위시한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차익 실현 그러면서 엔터 컨텐츠 엔터 마찬가지죠. 엔터나 미디어 컨텐츠 이러한 종목들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즉 최근에는요. 뉴스에 팔던가 아니면 하루 이틀 기대감에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좀 팔 거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좀 아리까리할 때는 저는 30%든 50%든 일정 부분 좀 팔구나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좀 팔 거 챙길 수 있는 것 좀 챙겨가는 전략으로 요즘에는 좀 많이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올라오면 요즘에는 좀 챙길 수 있는 거 챙겨야 되겠구나. 변동성 장세, 지금 테마 이런 쪽으로만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 있고 오늘 테마에서는 무선 충전 쪽 이쪽으로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뭐 윌링스, 포스코, ICT, 그리고 유라테크, 뭐 이러한 종목들. 그죠? 테마성,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매매하기는 손 빠르고 발 빠르지, 혹은 매사기가 좀 없으면 시장이 대응하기 참 어려운 그런 장인 것 같아요. 시장 참 힘들죠. 어렵고. 자, 시장. 어제 또 특징적인 종목이 삼천당지야. 보합권에서 등락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상승 흐름은 좀 더 이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라면 그냥 5일선 기준 딱 잡고요. 전 지수저가 3일평 사용을 하는데 5일선 기준 잡고 요거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는 그냥 그대로 홀딩 볼 것 같아요. 훼손 기준은 저는 보통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3시 이후에 많이 판단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보통 장대 양봉 50%선 이 부분을 마지노선이라고 보는데 5일선 전후 되겠죠. 근데 어제 종가 부분에서 현재 치고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매도와 매수세 서로 각각의 논리. 즉 매도는 어제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뉴스에 이제 팔아야지. 매수세는 아니지. 공시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업사이드가 좀 더 크다. 몇 년을 기다려왔던 거다. 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유럽에 이어서 이제 미주나 이런 북미 쪽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서로 간에 치고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결과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이런 흐름을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건데 흐름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보합권 등락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홀딩한 점에서 좀 더 지켜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어제 상한가 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늘리기는 지금은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량만 딱 저라면 지켜볼 것 같아요. 체크해 봤고요. 나머지 쭉 이렇게 살펴보면 뭐 음식료 쪽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환율도 빠지니까 올라오는데 이쪽은 그냥 패스하면 될 것 같고요. 삼양식품은 개인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수출주 쪽에서 오늘 3% 올라오는 거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보합권에서 치고받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관련된 투자 전략으로 이런 것들 체크를 해놓으면 10만원 초반에 사가지고요. 저라면 다시 한번 11만원대 중반 넘어오면 또 파는 전략으로 임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자, 확인을 해봤고 반도체 좀 아쉬운 모습,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뭐 어제 선수금 1조 2천억 폴란드로부터 먼저 받았다. FA50 관련된 선수금을 미리 수취했다. 수출 기대감. 그리고 초도 물량 원래는 12월 10일이다가 좀 당겨져가지고 12월 2일 정도 이제 또 인도할 수 있다 하는 얘기 나오고 있죠. 완전히 수출. 그런데 또 이런 것들 나오고 나면 또 차익 실현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2월 2일 내일 모레 상황 보면서 연봉이 나오는지 시초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초반 분위기 어떤지 판단을 하고 나서 대응을 하던지 아니면 12월 2일이니까 저라면 오늘같이 뭐 좀 더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면 분할로 좀 팔아가던지 하는 대응 전략으로 임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종목별로 쭉 체크를 해봤네요. 아,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쪽이 좀 세게 조정이 나와요.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 쪽이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2분기, 3분기 실적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리포트 이런 것들 보면 4분기 이후부터는 실적이 워낙 좋았었던 부분이 이제 단가 인하, 코스트 리덕션, CR이라고 하거든요. 이에 따른 압력이 좀 강화가 되면서 실적이 좀 둔화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내년도 마찬가지고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이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조정이 세게 나왔을 때 바로 담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저점까지 이 부분 깨는지 안 깨는지까지 좀 더 지켜보면서 저라면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타이밍 땡겨보면 추세선, 장기 이평선, 기존 후보 좀 돌파 이런 것도 바라보면서 매매를 할 것 같다. 그러면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저라면 지금이라도 좀 팔 것 같고요. 좀 팔 것 같고 오늘 추세 깨졌죠. 종가 기준은 아니지만 바라보면서 일정 부분 팔고 종가 기준 보고 또 대응을 하고 갖고 계시면 그리고 나중에 밑에 올라오고 튀는 거 확인을 해가지고 튀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그냥 트레이딩을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분위기 변화, 태양광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체크를 할게요. 같이. 쭉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올려주신 내용들, 질문들 중심으로 바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보니까 충전 인프라 관련 최선호 종목 확인. 사실 실체가 있는 쪽은 시그널 EV 인수한 SK나 원이피엔이 뭐 SK라든지 PN 솔루션 인수해서 하고 있는 원이피엔이 뭐 이런 쪽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텍 이런 쪽이 1차적으로 충전 관련된 종목으로 항상 언급이 되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유라테크, 포스코, ICT, 윌링스 뭐 이러한 종목이 전기차 충전 관련해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S트래픽도 최근에 막 그랬었고 LG전자도 여기에 묶이네요. 개인적으로 이쪽 관련해서 최선호 종목이요. 저라면 접근 안 할 것 같아요. 최근에 테마 워낙 뺑뺑이가 심하고요. 최근에 수처리가 왜 올라왔죠?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이후에 네옴시티 관련된 테마주들이 계속 빠르게 또 돌아가고 있죠. 그때 전후해가지고. 근데 이제 흰쌀만 공항 요 부분 또 짓는다는 것 때문에 오늘 저도 포스코 힐리오는 진짜 거의 체크도 안 해봤는데 뭐 이런 종목들이 튀어버리고요. 이쪽 테마로 엮이면서 수처리 관련해가지고 또 종목들 튀는 모습이 나타나버리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떤 이런 기대감의 뭐 충전 인프라나 뭐 이런 쪽 테마 이런 쪽도 워낙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올라왔을 때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원익PN이 특히 지켜보고 있다. 저도 이쪽이 실체가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가지고 계시면 올라오면 좀 파는 전략으로 임하실 것 같은데 이쪽을 신규로 접근한다? 그건 못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지금. 원익PN이도 좋은데 테마주는 테마주스럽게 하라는 얘기가 있죠. 테마주의 뭐 실체나 실적 이런 것들 따지고 보면 사실 살 수 있는 게 뭐 SK 쪽 그쪽은 SK 시그넷이죠. 확실한 사업을 하고 있고 수출도 하고 있고 원익PN이 마찬가지 이런 쪽이죠. 근데 이런 쪽보다는 지금 반응이 세게 나오는 쪽 유라테크 이런 쪽이 지금 대장이거든요. 근데 가지고 계신 분이 트레이딩으로서 파는 것 자체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20% 떴는데 이런 대장주 테마 대장을 지금 따라간다?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테마주는요 수급 많이 쏠려가지고 많이 튀는 게 장땡입니다. 테마주 하면서 뭐 실적 찾아보고 밸류에이션 찾아보고 그런 거는 전 아니라고 봐요. 그냥 이런 거예요.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 딱 찍어야지 짬짜면 시키잖아요. 그러면 정말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저는 이도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테마주는 테마주스럽게 하자. 테마주는 대장주 매매한다. 테마주는 시장에서 이런 기대감이 있어갖고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는 거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거지 밸류에이션 따져가면서 하는 것 자체는 저라면 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쪽은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내용, 우크라 재건 관련, 자원, 광물 조금 이쪽은 워낙 빨라요. 제가 왜 망설이는 거냐면 저 혼자 그냥 매매하는 거면 저는 사요. 근데 다수 이런 그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회원분들에게 급등락 나오는 종목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최근 보세요. 철도 그리고 이런 국제공항, 사우디 국제공항 뭐 그리고 수처리 뭐 이런 종목이 치고받고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쪽은 또 빠져요.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 인디에프 이런 종목들 급등 급락 계속 반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테마주. 제 성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마주 급등락 따라가는 편은 아닙니다. 차라리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 안에서 좀 실체가 있고 시장의 트렌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래대금 중심으로 꾸준히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체크를 하고 싶은데 최근에 아쉽게도 시장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가는 종목들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뿐이고요. 최근에 테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드컵이다.
네옴이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최근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치고 가는 모습이죠. 애플페이 11월 30일 한다고 하니까 미리 올라왔었던 거 어제부터 셀 온 뉴스 조정 크게 나와버리죠. 중국 어제 올라왔었던 거 롯데 관광개발이나 카지노는 올라오지만 화장품을 비롯한 종목들 차익실현 크게 나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아직까지는 퇴마로 보고 있습니다. 뭐 12월하고 늦어도 내년 1, 2월 정도 내년 초에 뭐 수조원대 계약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종목들을 추려보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현대 로템이나 철도 쪽이라면 현대 로템 그쪽은 방산 쪽 모멘텀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뭐 최근에 뭐 히림, 한미글로벌 뭐 이런 종목이나 뭐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인데 테마하고 실체하고 이런 부분하고 정확하게 딱 주가 상승이 좀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원 광물 쪽도 최근에 좀 주가 반응 자체는 그렇게 썩 연속적인 모습은 좀 안 나오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네온 쪽 관련해가지고 최근 저 진성T 씨는 이 친구 참 좋아하거든요. 실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T 씨 정도. 그러면서 뭐 현대건설기계나 건설기계죠. 현건기 뭐 이런 종목들 조정 나오면 체크하는 부분이라든지. 현대 에버다임은 조정 나왔는데 신고가 역사적 고점 경신한 이후 신고가는 아니죠. 50주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조정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돌파 나오는 거 체크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 재건 쪽, 내용 우크라 재건, 자원 광물 쪽에서 딱 하나 먹자면 이런 재건 쪽, 건설 기계 쪽, 이쪽 실적도 잘 나오고 최근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성 TC 최근에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많이 올라 있는 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서 미스터 블루 이런 것들도 체크를 했죠. 미스터 블루 데이 갔다 왔는데 좀 이상한데요. 환경에서도 체크하고 공략적으로 편입도 시키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저 정도 안 주고 세게 가버리더라고요. 다 같이 사기에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운영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들도 끼워놓을 수는 있기는 한데 다 같이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녹여서 말씀드리고 있고 방송 시청하시는 이제 저희 회원분들은 제가 개떡같이 말하더라도 좀 찰떡같이 딱 이해하셔가지고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런 부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력은 조정시 매수 관점, 상각 MNT CS 베어링. 저는 CS 윈드 쪽 좀 최근에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죠? 보시면요. 하나솔루션이나 현대 에너지 솔루션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때 오히려 이 친구들 쉬어갈 때는 이 친구들이 올라오잖아요, 지금. 수소 쪽도 한 번씩 밑에서 툭 올라오는데 그쪽은 잘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CS 윈드가 올라오게 되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친구가 SK 쪽으로 넘어갔던 삼각 MNT 이런 쪽. 그렇기 때문에 페어로 CS 윈드 바라보면서 삼각 MNT 정도 같이 매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CS 베어링 이 친구도 당연히 CS 윈드 올라가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대장으로서 CS 윈드를 보고 CS 윈드 종목 하나 그리고 밑에서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삼각 MNT나 CS 베어링 뭐 이런 친구들 페어로서 접근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승한 종목 지지 깔끔하게 받는지 삼각 MNT와 CS 베어링 지지 깔끔하게 받는지 여부 체크를 하시고 예측 매매보다는 이 부분 지지받고 55분봉상 또 장기평선 기존 고점 돌파하는지 여부 확인하면서 따라가는 전략으로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YM 넘기겠죠? SDI, 엔솔, 코멘트 조선주중 기자재만 강한 이유 저도 참 그게 의아하긴 해요. 기자재만 강하고 조선주는 파업이시 때문에 빠진다? 좀 이건 너무하다 싶으면서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고 나서 더 빠졌죠. 현대중공업은 물론 오늘 한 2% 정도 올라오지만 참 그 안에서 치고 가는 모습 나오고 있고 현대위퍼는 크게 빠졌기 때문에 같이 대응을 했고 그죠? 삼성밴드나 이쪽은 지금도 좋아요 사실 보면 근데 파업 영향을 아예 안 받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쪽도 HSD 엔진 그리고 최근에 DK라 이거 실적 좋아 보이더라고요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피팅이라고 하면 피팅 밸브 하면 이쪽은 소규경
조선 쪽 매출 비중 5%도 안 돼요. 최근에 IR도 체크했지만. 해외 쪽 수출 늘어나면서 고부가 제품 위주로 늘어나고 있고, 반도체 쪽도 좀 추가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막 이런 쪽이더라고요. 반도체라고 해서 이제 본업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피팅 밸브 이런 쪽을 약간 모듈화 시켜가지고 하는 쪽으로 지금 점검을 하더라고요, 이쪽이. DK락 조정 나오면 사볼만 할 것 같아요, 이 친구도. 근데, 기자재 쪽 성광밴드도 참 좋고, 이거 한데, 이런 친구들은 강한데, 그, 근데 미포조선 뭐 이런 친구들을 중심으로 유독 약한 게 그동안에 외인들 중심으로 좀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살았다가 좀 차익실에 나오는 것 아닌가. 그리고 외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모습이면 기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차익실이 가파르게 나타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엔솔은요, 지금은 조심해야 돼요. LG 엔솔 보면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도 지금 한 2배가량 올려있는 상황이고요. LG엔솔 주주 구성을 보면 LG화학이 81%, 국민연금이 5%, 그러면 약 87%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사주 조합이 갖고 있는 물량이 3.6% 아니면 8% 정도거든요. 그러면 전체 13% 정도에서 3.6에서 8% 정도가 이제 수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년 지났기 때문에. 그죠? 작년 초였잖아요. 그죠? 1월 초. 그러면 지금이 11월 말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미리 좀 비워놓고 1월 초에 그때 13% 중에서 3% 물량 자체 오버행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때 좀 물량이 출회가 돼서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채우는 전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LG화학이 미국 쪽 지금 진출 서두르고 있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금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LG화학 지금 80%대 지분 다 가지고 갈 필요 없거든요. 일정 부분 이제 블록으로 매각을 한 이후에 그 자금을 바탕으로 미국 쪽 투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LG화학 입장에서는 돈 들어오니까 좋은 거고 LG엔솔 입장에서는 부담감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LG화학과 LG엔솔 주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들 입장에서 LG화학 롱, LG엔솔 숏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LG엔솔은 지금은 저랑 못 사겠습니다. 삼성 SDI. LG 엔솔 팔 때 SDI도 안 팔까요? 바스켓으로 같이 팔 수 있거든요. 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조정 나왔었던 소재 쪽, 에코프로 BM이나 LNF 이런 친구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아요. 일단은 체크 정도만 지금. TYM. 농기계 쪽이죠. 좋아요. 좋습니다. 대동, TIM 뭐 이런 친구들 비슷한 흐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조정 나올 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박스권 횡보하다가 목선 돌파하는 모습이 대동도 나왔고 TYM도 비슷하게 나왔죠. 체크 가능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정 국면이죠. 에코프로 마찬가지죠. 에코프로도 근데 최근에 에코프로는 좀 강했어요.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왔고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옆으로 횡보하면서 쉬어가고 있을 때 에코프로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글쎄요. 에코프로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눈에 띕니다. 만약에 2차 전지 쉬어가더라도 기존에 먼저 쉬었었던 이런 종목들이 강하고 기존에 먼저 뽑았었던 LG, 엔솔, 삼성, SDI 이런 친구들이 쉬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라면 갖고 계시면 그대로 본전이 눈앞이면 그대로 홀딩하면서 지켜볼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업종이요. 중국에 따라서 1위 1비 크게 급등락 나오고 있는데 좀 올라올 때 저라면 좀 팔 것 같아요.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계속 코로나 지지부진하게 변이 때문에 사실 리오프닝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올해 초에 4월 달에 풀릴 때 그때 강하게 못 뽑았고 그리고 나서 오미크론 변이에 크게 흔들렸고 내년도 오히려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경기 침체 추가적으로 좀 더 올해보다 성장률 빠진다고 하죠. 내년 1.8% 얘기하고 있으니까 올해 2.6인가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런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툭툭 튀어버리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팔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층으로는 좀 조용할 때 노려보고 올라올 때 팔고 하는 역발상으로 대응 전략 보고 있고요. 중국이 들어오게 된다면 롯데 관광개발 이쪽이 최근에 코스피 쪽에서도 공매도 1위였거든요. 그래 인해서 쇼커버 이런 쪽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쪽은 매매를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큰 친구들 파라다이스, 롯데 관광개발. 네, 저라면 이쪽은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바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일단은 탑픽을 꼽자면 매매 관점에서 이런 친구들이 좀 더 셀 것 같아요. 그 주가 반응도 그렇게 나오고. 자, 올려주신 질문들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네요. 참고하시고 오늘 또 투자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기운 내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